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다니. 제가 올해로 딱 그 대전으로 완전히 저희 가족 정착한 지가 딱 4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대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과연 내가 이런 발표는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 앞선 발표와 다르게 좀 덜 긴장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왜 대전인가라는 주제로 뭔가를 준비를 하시라고 하셔서 뭘 할까 하다가 대전은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그 대전에 내려왔을 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 군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최근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도 대전을 노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 저희 대학 때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대전을 할 게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나랑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그게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노잼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지금도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 아이들도 대전 노잼이야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노잼 도시에 한 가지 그 대전의 명물이 되어 것이죠. 성심당의 빵. 그렇죠. 어느 날부터가 빵의 도시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에 바로 건너편에 있던 빵집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빵집이었어요. 그냥 아이스 깨끼를 사러 가는 그런 빵집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줄 서서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밤 9시 넘어서 손님이 없을 때 남아있는 빵들을 이제 사러 가던가 아침 일찍 가던가 이러는데 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네, 호남과 경남과 수도권을 잇는 저는 철도와 그리고 이제 도시교통이 발달됐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방산 클러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이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죠. 네, 과학기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은 빵은 누구나 사러 갈 수 있지만 과학기술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 사람들은 대전이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것에 자부심을 심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대덕에 유성구에 대덕 연구단지가 처음 설립될 때 당시 서울에서 강제로 대전으로 내려와야 했던 연구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국가의 그 인재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기에다가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쨌거나 과학기술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과학기술 연구단지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죠. 네. 자, 그 과학기술 연구단지 중에 하나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대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73년에 대전에 기계창이 설치가 됩니다. 기계창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기계창이 몇 개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전의 기계창에서 만들려고 했던 주력 그 물품이라기보다는 연구 주제는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전면에 나오는 게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소위 뭐 그때는 그랬지 뭐 이런 류의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는 모두가 비밀이라고 다들 비밀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들 있잖아요. 뭐 당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런 연구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국방 과학이라는 말을 가리고 이제 기계창 연구소라고 이제 그들 안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 다니는 이 연구원들은 모두 출신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 귀족 평민 이런 신분 말고요. 이들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연구원이지만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윗세대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ADD 혹은 기계창연구소 이렇게 뭔가 약간은 이제 좀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도 ADD에 다니면은
이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라는 건 이제 괄호에 쳐 있고 연금도 많이 받고 배우도 좋고 이제 그 사택도 나오는 그런 연구소였죠. 네, 그러면서 1983년에 본원이 이제 대전으로 본격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도 이제 견학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견학을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고 이제 그때 제가 갔던 장문회장님 초음파, 음파에 관련돼 있는 그런 데도 있었고 정확한 것은 물어보니까 이제 그건 다 비밀이야 하하하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아주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국방과 관련돼 있는 그 분야 연구를 한다면은 자, 이어서 설립된 항공우주연구소는 처음에 1989년에 기계연구소의 부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항공우주연구소로 독립이 됩니다. 자, 항공우주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을 자주화하는 것,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을 갖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연구소들이 하는 일들은 국산화 내지는 국내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를 어떻게 외국 기술을 가져온다던가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국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이라든가 혹은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저 아까 이제 아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기술을 보고 자란 세대로서 누리호가 이제 발사될 때 그 세대에 그런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는 성장했던 것이죠. 그 가슴 진짜 눈물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자, 항공우주연구소는 사실 1920년대 이전까지는 특별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계속 쏘았는데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고 미사일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교신이 끊겼다 이런 소식들이었지. 근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천 기술도 계속 차근차근 개발을 해서 2020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여는 기술을 이제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주인도 보내고 어쨌거나 이제 항공우주연구소가 우주 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이제 그 전까지는 돈을 먹는 연구소였다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 기술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연구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원래 맵을 넣으려고 했는데 맵을 넣어도 되는지 몰라서 맵을 넣진 않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여기까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분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은 과학기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을 누구나 다 접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을 접했을 뿐이지 과학기술은 사실 시민들의 그 생활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곳이나 항공우주연구소가 있는 데는 걸어서 가기 쉽지 않아요. 저기 있다라고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곳들. 자, 그런데 2007년에 육군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어디로 이전하냐면은 여기 이제 지하철 반석역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해와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 유성 쪽이에요. 근데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바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육군 군수사령부가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군대 부대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군사화란 무엇이냐라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는데 군사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군인이 주둔한다던가 혹은 부대의 어떤 시설, 그러니까 방공포라든가 혹은 이제 사드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 혹은 어제 방문했던 그 논산처럼 공장이 있는 곳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전은 군사 도시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군수사령부가 반석역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면 아까 제가 밖에서도 잠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로 그 군수사령부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군수사령부 앞 버스 정류장, 군수사령부하고 베이커리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군수사령부 앞 뭐 맛집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하지만 군수사령부는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에는. 그러나 구글에 나온다고 하네요. 자, 굉장히 시민들 가까이에 군수사령부가 가까이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논산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떤 충돌 물리적인 조금 이렇게 그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이 돌아다니고 앞에 셀카를 찍고 이렇게 해도 네. 자, 군수사령부가 갑자기 그 시민들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대전에 방위산업청이 이전합니다. 자, 군수사령부가 들어올 때는 그냥 군사령부가 들어왔고 그랬어요. 방위산업청이 들어올 때는 거의 모든 지역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 이전 방위사령부라고 하면서요. 방위사령부는 현재 완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 이전한 상태지만 방위사령부가 이전함으로써 대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 거죠. 자, 노잼 도시, 빵밖에 없는 도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뭔가의 이상한 뭔가의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호남선도 별로 서지 않는 구교통의 중심지였던 대전이 이제는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방위산업청에서 무슨 일을 할까? 방위산업청은 이제 대대적으로 방위혁신 클러스터라는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방위산업청 블로그만 가도 이렇게 이 클러스터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해놔요. 방위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지자체와 방사청 그리고 지역이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인프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체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가만히 보면요, 행정지원, 인프라 제거, 또 뭐가 보이나요? 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지역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원사업 참여, 그리고 지역 산하경구 연계, 또 체계 정착 시험, 제도 개선 등 종합계획 수립, 지역 산업축제 개방적 참여, 자, 개방적 참여라고 해요. 자, 이런 참여 안에서 자주국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방산 클러스터에는 그것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미션만 보아도 자, 국방과 자주국방은 미션 4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마치 그 보험약관에 혹은 개인정보 동의에 작은 글씨로 있는 것처럼 자주국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알같이. 하지만 전면에 걸고 있는 것은 지역의 전략 산업과 그리고 지역의 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위산업청은 이제 대전은 이제 드론 특화적인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발사체와 그리고 우주산 인프라와 그리고 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 시민 모두가 동일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군사화 내지는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지언정 그래도 우리 도시가 잘 사는데 뭔가 이바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2024년이요? 네. 아직도 2022년 살고 있는데 21세기의 현대 도시의 군사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사화는 우리가 군사화라고 했을 때 들려지는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D라는 말을 쓰고 기계차 연구소라는 말 예전부터 썼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예 지역 혁신, 경제 개발,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군사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군사화에 들어간 것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 발전, 일자리, 과학기술, 경제 발전, 인재 육성 이런 모든 단어로 군사화는 포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주국방을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 군사화가 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